자, 잘 들리십니까? 이게 또 새로운 아이템이 생겨서 이 카메라 위치를 변경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네요. 일단 다음 주부터 이거 마이크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마이크 잭을 꽂을 데가 없더라고요. 여유가 없어요. 인스타로 라이브 하는 게 이게 참 까다롭네요. 이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잭을 꽂으면 충전 잭을 꽂으면 마이크를 꽂을 잭이 그 공간이 없어요. 구멍이. 지금 소리 괜찮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반갑고요.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주말 일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방송에 다들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리뷰할 커피 5종은 원더룸 카카오톡 채널에 공지가 된 것처럼 다양한 산지에, 특히 중남미를 아우르는 다양한 산지의 5가지 커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커핑에 앞서서 가이드 커핑을 어제 끝내놓은 상태고요. 어제 메모해 놓은 거 참고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또 커핑하면서 같이 종합해서 계속해서 리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커핑을 계속 진행하면서 실제로 커피 샘플 주문하셔서 이렇게 커핑 같이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다들 보면서 하는 게 불편하진 않는지,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이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도 많긴 하겠지만, 벌써 4회차 영상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뷰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정면 샷이 됐어요. 왜 정면으로 안 하시냐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삼각대를 구입했습니다. 자, 커피 설명해드리고 빠르게 시작할게요. 그동안 너무 잡소리가 많아가지고 이 커피 리뷰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자, 첫 번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쪽, 제가 손을 왼손이 있는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지금 이 인스타 라이브 채널에 들어와 있는 허 대표님께서 채팅창 관리해 주시면서 리스트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샘플 이름도 언급하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샘플은 온두라스 샘플이고요. 온두라스 엘 판타넬 농장의 커피예요. 카투아이 품종이고요. 커피 리브레에서 수입을 한 커피죠. 2번 샘플도 마찬가지로 커피 리브레에서 들여온 샘플이고요. 이거는 니카라과라는 산지의 라 벤디시온 엘 시프레 하이브리드 내추럴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길죠. 이 라 벤디시온 농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한 농장인데, 아마 이제 컵 오브 엑설런스라든지 이런 니카라가 산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 라 벤디시온이라는 농장 이름을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이 엘 시프레라는 이름은요, 라 벤디시온 농장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산지들이 마찬가지지만, 뭐 농장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조그마한 하우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의 그냥 큰 산을 하나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큰 산에 위치하고 있는 농장을 구획을 나눠놨어요. 이 라 벤디시온 농장도 마찬가지로 8개 정도의 구획으로 분리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중에 유명한 게 이 엘 시프레, 엘 보스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 벤디시온 엘 보스케, 라 벤디시온 엘 시프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특이하게 이번 품종은 하이브리드라는 품종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품종은 아마 제 기억에 2017년도쯤 그때 니카라가 COE부터 라스 프로메사스 데산 블레스, 이 굉장히 이름 길죠. 라스 프로메사스 데산 블라스, 이 농장이 하이브리드 품종을 들고 나오면서 컵 오브 엑설런스에서 아마 준우승을 차지했을 거예요. 2위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이브리드 품종이 눈에 이제 이렇게 띄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도 쭉 계속 하이브리드 품종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니카라과에서 이 하이브리드 품종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니카라과에서 많이 소개되는 거 보면. 쉽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하이브리드 품종은 센트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센트로 아메리카노, 흔히 H3라고도 표현하는 품종이고요. 뭐 쉽게 뭐 이 하이브리드 품종을 만든 이유야 당연하겠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거기에 병충해도 강하고 녹병에도 강하고 뭐든지 완벽한 품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뭐 희망을 가지고 만들어낸 품종이고요. 보통 이런 품종 하이브리드 품종을 F1 교배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F1은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별이 되는 부모라고 표현할 수 있는 두 개체가 선정이 됐을 때 이걸 교배시켜서 가장 양쪽의 긍정적인 성향만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세대를 통칭 F1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특히나 이 F1 그 품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연적으로 F1 세대끼리 또 뿌리를 내려가면서 교배가 되면 될수록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열성 유전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의도와는 다른 이제 품종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사실 새로운 품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8세대 정도, 5세대 이상, 그러니까 F1끼리 또 교배가 되고 F2 세대가 되고 F2끼리 또 교배가 돼서 F3가 되고 이런 긴 과정을 최소 5세대, 특히나 8세대 정도까지 거친 후에 유전적으로 안정화를 이루면 품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F1 품종은 설명드린 것처럼 양쪽 부모의 우성 유전자만을 그대로 가져온 아주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 같은 느낌이죠. 좋은 점만 따왔으니까요. 병충해 강한 우성, 또 맛과 향이 좋은 이 점, 이것만 따온 약간 사기에 가까운 품종이다 보니까 이 F1 품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소 변칙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물의 조직을 떼어내서 인위적으로 뭐 좀 이렇게 배양을 해서 인공 배양을 해서 복제를 해내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F1 세대의 품종의 퀄리티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F1 품종의 수명이 끝나버리면, 이 나무의 수명이 끝나면 다시 실험실에서 유전적인 이런 배양을 통해서 그 품종 묘목을 길러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도 뭐 관리도 어렵고 비싸지겠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이브리드 품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흔히 F1 인트로그레스 품종이라고도 표현하고 센트로 아메리카노 H3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샘플 가운데 위치한 세 번째 샘플은 에콰도르 샘플입니다. 여기 3번과 4번 샘플은 에콰도르 샘플이고요. 에콰도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썩 익숙한 산지는 아닐 텐데, 최근 들어서 불과 한 1, 2년 전부터 되게 에콰도르 샘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희귀하다고 할 수 있는, 또 유니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맛과 향을 가진 에콰도르 커피들이 소개가 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농장이 여기 나와 있는 파파야 농장, 에콰도르 라 파파야 농장인데요. 3번 같은 경우는 티피카라는 품종을 내추럴 프로세싱으로 가공한 커피입니다. 에콰도르 하면 뭐 각 산지마다 때로아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온두라스 커피는 어떤 느낌이야, 어떤 맛에서 향에서 이런 느낌이야, 니카라과 커피는 좀 이러더라, 에콰도르 커피는 이런 느낌이 있지, 이런 식으로 뭐 정형화할 수 있는 그런 향미들을 언급할 때 에콰도르 산지 커피는 언제나 목련이라든지 향나무 이런 뉘앙스의 엔자이미틱 계열 향미가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산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말도 되게 위험하긴 합니다. 제가 산지 이런 정보를 산지를 접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콜롬비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다들? 콜롬비아 커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반응을 볼까요? 콜롬비아 커피. 그러게요. 뭐 다들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채팅창에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콜롬비아 커피 하면 뭐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어디 영상을
찾아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커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교과서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콜롬비아는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콜롬비아 커피가 마일드 커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언급을 했냐면 이것도 만들어진 이미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브라질 커피는 너티하다, 견과류 느낌이 나고 시리얼 같은 곡류의 느낌이 있고 구수하고 쌉싸름한 후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콜롬비아 커피는 마일드하다, 뭐 케냐 커피는 뭐 주이시하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 그래요. 커피 생두를 수입하는 업자들 사이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산지를 방문하고 커피 샘플들을 맛봤을 때 어떤 샘플을 국내에 수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기존에 깔려있던 커피들의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롬비아는 마일드하다, 뭐 케냐는 어떻다, 브라질은 어떻다 이런 이미지에 충족되는 샘플들을 산지에서 골라서 그대로 다시 한국에 수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고착화되는 거고요. 왜냐면 커피를 다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커피를 로스팅하는 로스터조차도 산지 방문을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한 번도 산지를 갈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 많잖아요. 생두를 수입하는 수입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문제라고 하기는 좀 약간 애매하지만요. 그러니까 생두 수입하는 업체가 잘 팔릴 만한 콜롬비아 커피에 우리나라 이미 깔려있는 콜롬비아 커피에 대한 이미지에 잘 부합하는 샘플을 산지에서 들고 와서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으니까 산지를 방문하지 않은 채 산지에 얼마나 다양하고 이런 향미 때로화가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로스터들은 계속 그런 커피들을 접하면서 아 콜롬비아 커피는 이렇구나 이건 정답에 가깝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콜롬비아 산지 뭐 옥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해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콜롬비아 커피일 수 있지? 체리 주스 같은 느낌이 너무나 선명하고 막 그 싱그러운 산미부터 시작해서 콜롬비아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커피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 3, 4년 전쯤 접했을 때요. 최근 들어서는 뭐 장안의 화제이긴 하죠.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카우카 지역에 위치한 엘파라이소 농장의 여러 가지 무산소 발효, 더블 무산소 발효 공법의 커피들, 엘파라이소 라임, 엘파라이소 레몬, 레드 플럼, 리치, 여러 가지 트로피칼. 뭐 그 커피를 맛보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더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뭐 이슈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커피를 맛보신 분들은 그게 콜롬비아 커피라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블라인드로 그 커피를 맛보게 한 다음에 어디 나라 커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콜롬비아 커피가 확실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렇듯 산지의 때로라는 걸 언급할 때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얘기가 많이 샜는데요. 하여튼 에콰도르는 그럼에도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 정보는 토대를 만들어놔야 커피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또 쌓아갈 수 있는,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패턴을 만드는, 루틴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커핑하는 목적이 거기에도 좀 약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사실 커핑이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행위잖아요. 맛을 평가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감각을 말하는 건데 이런 주관적인 2번 커피 너무 맛있다, 5번 커피 너무 맛있다. 왜 맛있느냐면 난 여기서 꽃향기가 나, 과일 맛이 나. 이런 것들 다 내 주관이거든요. 내 생각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아주 또 아이러니한 상황은 저는 극복하려면 데이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접해보고 많이 데이터를 확보해서 객관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 주관적인 의견에. 그래서 에콰도르 이제 얘기할 때마다 좀 더 길어지긴 하는데 일단 에콰도르라는 커피 산지의 때루와 흔히 자주 최근 들어 들어오는 에콰도르 커피의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때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향미, 플레이버들은 아마 목련이나 향나무 같은 우디함과 플로럴함을 겸비하고 있는 엔자이메틱 계열의 향긋한 아로마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깔린 이 라파파 농장의 티피카 내추럴, 그리고 4번 캐롤리나 농장의 시드라 품종, 이거 두 개 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 시드라 품종 같은 경우도 잠깐 커핑하게 되면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유명세를 탔잖아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라 품종 처음 들어보신 분 있나요? 왜냐면 이게 왜 재밌냐면, 작년에 열렸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의 부산의 모모스 소속의 전주현 바리스타님께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이거 사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그렇게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주현 바리스타님께서 우승을 차지할 때 사용했던 커피가 시드라 품종이에요. 콜롬비아의 쿤디나마르카라는 지역의 엘투칸 농장, 다들 아시죠? 시드라 품종으로 우승을 차지한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시드라 품종으로 그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신 분한테도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는 있는데, 어떤 이 시드라 품종은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레드 버번이라는 버번 품종과 티피카 두 품종이 교배가 된 개량 품종이에요. 교배된 품종이 새로운 품종이고요. 약간 꿈보다 희몽이라고 버번 품종의 뭐 스윗함과 바디감, 티피카 품종의 뭐 여러 가지 산미나 이런 그 산미의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장점만을 잘 끌어모아서 뭐 발현시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아보면요. 역시나 그냥 꿈보다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 시드라 품종은 버번 품종과 티피카가 교배가 된 품종이다 보니까 뭐 그 외에도 버번과 티피카가 교배된 품종은 상당히 많지만, 아라비카 품종의 거의 그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버번과 티피카 품종,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 핏줄이 흐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귀족적인 핏줄, 고급 품종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물론 이제 이것만 시드라 품종만 그런 건 아니고요. 기대가 됩니다. 자, 5번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리브레에서 이 3번과 4번 샘플은 나무사이로라는 생두회사에서 수입을 해온 샘플이에요. 상당히 가격도 있습니다. 키로에 45,000원씩 비싸죠. 45,000원, 에콰도르 시드라는 3만원입니다. 이 정보는 커핑이 끝나고 나면 원더룸 채널에 공지로 올라오는 거 아시죠? 커핑 끝나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공지 알람을 좀 너무 켜놓으면 시끄럽나? 뭐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자, 5번 샘플은 커피 리브레에서 들여온 역시나 샘플이고요. 코스타리카 샘플이에요. 코스타리카 따라주 지역의 커피고요. 에르마노스 발소라는 농장의 커피입니다. 특이하게 카투아의 품종을 옐로우 허니라는 허니 프로세싱으로 가공이 되어 있어요. 뭐 허니 프로세싱의 약간 중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옐로우 허니인데요. 역시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허니 프로세스를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아요. 점수를 어떻게 줄지 다들 같이 커핑하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죠. 허니 프로세스를 왜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지는 나중에 또 허니 프로세스에 대해서 따로 언급할 상황이 되면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커핑을 하기 위한 자리다 보니까 빨리 이제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서 생각난 건데, 요새 막 제가 커핑을 하면서도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해 드리잖아요. 뭐 더블 무산소, 뭐 시드라 품종, 뭐 이런 하이브리드 품종, 그리고 뭐 옐로우 허니 프로세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엘파라이소 농장의 여러 버전의 뭐 커피들, 뭐 시나몬 게이트라는 사건도 있었고요. 뭐 커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슈고, 다들 이제 다른 커퍼들의 의견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이슈들을 하나씩 선정해가지고 한 짧게 한 10분이나 15분 이내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커핑하면 이런 영상이 아니라 다른 컨텐츠를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으로 만들 컨텐츠는, 확정이 된 컨텐츠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원더커피라는 커피를 선정합니다. 원더커피라는 샘플을 선정해서 뭐 비싸다고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맛과 향의 유니크함, 뭐 가격은 평범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농장의 커피였고,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커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온 이 커피만큼은 너무나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샘플들,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커핑을 따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 항상 매달 첫 주에 그 원더커피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5개 샘플 이외에 원더커피는 2종류가 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커핑도 다 끝내놨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원더커피를 커핑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더커피는 다른 컨텐츠로 한번 찾아뵐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커핑하는 자리가 아니라 편안하게 커피를 직접 브레인에서 맛보면서 이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커피를 좀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어떤 지금 그런 컨텐츠 소식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커핑 빠르게 진행해 보죠. 자, 분쇄양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쇄양 체크하는 데까지 오는데 벌써 20분이 걸렸네요. 뭐 근데 오프라인에서 커핑 같이 하시던 분들은 익숙하시죠? 좀 이렇게 커핑 하겠습니다, 분쇄양 맡으시죠? 막 킁킁 맞고 좋죠? 자, 물 붓겠습니다, 물 붓고 또 킁킁 걷어내고 맛보고 좋죠? 하면서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커핑보다는 비록 저 혼자 떠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듣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 커핑하도록 할게요. 커핑하면서 또 리뷰 이런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두라스 엘 판타날 커피예요. 온두라스 리브레에서 온두라스 커피 상당히 많이 들여오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고요. 이 엘 판타날 농장은 계속해서 이제 해마다 들어오고 있는 농장인데 늘 좋았던지라 의심의 여지 없이 선정해서 지금 맛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온두라스 커피 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우롱차, 늘 언급했지만 약간 수목원에 들어간 듯한 그 이끼에서 올라오는 그라시안 풀의 느낌이라든지, 또 나무에서 올라오는 피톤치드 같은 그런 우디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약간 편백나무 숲을 들어간 듯한 느낌처럼 굉장히 그 수목원의 느낌, 물씬 풍기는 초록빛깔의 아로마가 특징인 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그 특유의 산지의 때라 베이스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시트러스한 그런 감귤류의 향도 감지가 되는데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 껍질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렌지 껍질 이렇게 살짝 긁어내서 향 맡아보면 그 새콤하게 도는 풀의 느낌들, 그런 것도 감지가 되고요. 아주 특징적인 게 그 누가, 혹시 누가 드셔보신 분 있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버터, 설탕, 물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막 이렇게 엿 같은, 좀 발음이 이상한가요? 좀 우리나라로 이해시키려면 엿이라고 하기에는 캐러멜 쪽에 좀 더 가까운, 하여튼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런 누가의 향도 좀 배어 있고요. 특이하게 황설탕이라든지 초콜릿 같은 향도 감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살짝 그 끝자락에 그 아까 그 시트러스하다고 표현했던 그 향긋한 그 향이 살짝 그 구운 파인애플, 약간의 그 스모키함도 느껴지면서 불판에 구워서 이렇게 올려놓은 파인애플, 그런 향도 아주 희미하게 감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따라붙는 그 견과류의 고소한 향이 있는데, 초콜릿과 헤이즐넛의 느낌이 뒤섞이면서 그 흔히 이제 마트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누텔라, 악마의 잼이라고도 표현하죠. 누텔라 같은 그런 향도 살짝 감지가 됩니다.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요.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엘 판타날. 자, 2번 니카라가 라 벤디시온
엘시풀의 하이브리드 내추럴. 상당히 길죠. 일단 이거 향을 코를 가까이 대자마자 약간 발효된 듯한 럼주 같은 그런 알코올의 느낌이 확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요. 약간 붉은 빛깔의 과일 느낌이 연상되는데 이게 블루베리나 자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망고스틴 같다라는 열대 과일로도 좀 감지가 되네요. 상당히 프루티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 첫 자락에 올라오는 발효된 럼 같은 알코올의 느낌도 선명하고요. 따라붙는 프루티함도 다채롭고 복합적으로 긍정적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루티함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트러스하다, 뭐 감귤류 같다라고 하고 그 내에서 어떨 오렌지 같기도 하고요, 자몽 같기도 하고 약간 레몬 같기도 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그 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오렌지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베리나 자두, 망고스틴 여러 가지 영역을 다 넘나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프루티함을 향을 보여주네요. 이 3번 샘플도 나란히 내추럴 프로세스인 커피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에콰도르 파파야 농장의 티피카 품종의 내추럴을 한번 또 시향해 보죠. 이거 호불호가 딱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번 샘플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요. 프루티한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내추럴 프로세싱 특유의 프루티한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러운데 아주 희미하게 생화에서 올라오는 꽃의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플로럴합니다. 이걸 생 자스민이나 생 히비스커스, 생 엘더플라워 같은 느낌도 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또 인지를 하고 맡으니까 엘더플라워 같아요. 어제랑은 좀 다르네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약간의 지푸라기 같은 느낌이라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과일의 느낌도 있는데 아까 언급한 블루베리나 자두 이런 것들이 약간 말려져 있는 느낌, 말린 이쪽은 좀 더 선명한 생과일의 느낌이라면 이 3번 파파야 농장의 티피카 내추럴은 말린 블루베리, 말린 자두 이런 느낌이 좀 더 감지가 돼요. 아몬드 초코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몬드의 느낌과 초콜릿의 느낌이 다 믹스가 되어서 아몬드 초코볼 한 번에 입에 넣고 와그작 씹었을 때 입안에 도는 그런 향,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할지는 정말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저는 허브꽃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놨는데 이게 약간의 우디함이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에콰도르 이 티피카라는 품종에서 주로 잘 발견되는 이 향미가 컵노트가 우디함이거든요. 그 우디함이 나무의 뉘앙스가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이거는 약간은 과일도 그렇지만 말린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안 좋게 표현하자면 살짝 마른 듯한 나무의 마른 장작 같은 느낌도 아주 희미하게 감지가 돼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또 애매하게 되게 꽃의 느낌도 감돌아서 희한합니다. 하여튼 희한한 커피예요. 향긋한데 마른 장작 느낌이 돌면서 이게 어떻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샘플 가보죠. 캐롤리나 시드라, 이건 워시드 프로세스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콰도르 산지의 때루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향나무라든지 목련 이런 뉘앙스의 그 향긋한 향들 일단 확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고요. 굉장히 진한 달큰한 단향이 또 올라오거든요. 시드라 품종의 스윗함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밀어주고 있더라고요. 시드라 품종 하면 시그니처로 이 스윗, 슈퍼 스윗, 베리 스윗 이런 식으로 스위트니스를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 일단 분쇄 향에서부터 굉장히 단향이 강도 높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린 설탕 같다고 표현했어요. 조린 설탕 그리고 달고나 우리 이렇게 볶기 할 듯이 이렇게 딱 베이킹 파우더 넣어가지고 국자에 이렇게 설탕
그 달궈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달고나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제 달고나 커피 상당히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조청 같은 느낌, 조청, 호박엿 같기도 하고요. 아주 굉장히 달콤한 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진득한 느낌. 향에서부터 진득하다고 느껴지네요. 역시나 허브꽃이라든지 뭐 목련, 뭐 향나무 이런 느낌도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의 그 시트러스한 감귤 껍질 같은 느낌도 감돌고 있습니다. 아주 향긋해요. 좋습니다. 자, 5번 코스타리카. 에르마노스 발소로라는 이 옐로우 프로세스의 커피 한번 시향해 볼게요.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같이 이제 커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느낌 있으면 언급해 주세요. 옆에서 제가 채팅창을 잘 못 보더라도 옆에서 이제 허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실 테니까요. 코스타리카 커피 하면 견과류의 고소한 단맛과 견과류 톤의 고소한 단맛과 청포도나 청사과 같은 녹색 빛깔이 연상되는 싱그러운 산미가 굉장히 잘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 있는 밸런스가 잘 잡힌 커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견과류 느낌이 강하게 올라와요. 그것도 살짝 구워진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피스타치오라든지 볶은 아몬드라든지 이런 느낌이 먼저 첫 번 확 이렇게 선명하게 달라붙고요. 뒤따라서 이제 프루티한 느낌이 감도는데 이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파파야, 흔히 이제 단감과 비슷한 맛과 향을 내는 파파야라는 과일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마트 가서 또 언급하지만 그 브라질산 망고라고 샀던 그린 망고, 그러니까 망고가 완전히 익기 전에 초록빛깔을 띠고 있는 상태의 망고, 그런 느낌도 지금 향에서 감지가 돼요. 파파야 그린 망고. 어딘지 모르게 프루티한 느낌이 과일의 단향을 품고 있어요. 향이 엄청 강도 높게 빵빵빵 터지는 건 아닌데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그 캐릭터는 확실해요. 지금 깔려있는 이 앞선 네 샘플들이 워낙에 캐릭터가 확실한 애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5번 샘플이 굉장히 약간 라운드하게 좀 다소 좀 톤이 좀 다운된 듯한 느낌으로 차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캐릭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아로마 체크, 드라이 아로마 체크는 끝내고 바로 물을 부어서 커핑하도록 할게요. 시간 세팅하고 자, 물 푸어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향 표현을 잘해주셔서 커피 맛이 와닿아요.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굉장히 자기적인 멘트인데 그거 누구시죠? 아주 일단 칭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싱 마이 데이즈 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누구실까요? 제가 성함까지 물어보는 건 좀 실례인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좀 혹시라도 제가 표현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왜 그런 단어를 꺼냈는지에 대해서 쉽게 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향이 났다고 느꼈는지, 왜 그런 콘노트를 꺼냈는지. 그게 없이 이거 목련 같아요, 이거 그린망고 같아요, 다 느껴지시죠? 하고 딱 넘어가 버리면 안 느껴지는 사람들, 못 찾아내는 사람들은 되게 허망하게 또 시간이 흘러갈 수 있으니 사실 이런 칼리브레이션은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할 거라면. 안 그러면 각자 커핑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웨더로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번 샘플이 재밌는 게 물을 부었더니 제가 이거 누텔라 같은 그런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다고 표현했는데 오렌지 껍질이라든지 누텔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물 부으니까 프루티한 느낌이 좀 더 이렇게 확 올라오네요.
오렌지 껍질 같은 향이 확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번 샘플은 역시나 약간 스파클링해요. 향 자체가 팡팡 터지는 약간 스파클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왠지 굉장히 새콤달콤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 뭐냐 그 새콤달콤이라는 캐러멜 같은 거 있죠. 그거 봉지를 딱 깠을 때 올라오는 그런 향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 3번 샘플이 되게 진짜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진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아니 그러니까 컵노트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긍정적으로 아니면 불호. 왜냐면 굉장히 플로럴해요. 일단 꽃의 느낌도 가지고 있고 플로럴하고 과일도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말린 과일, 말린 꽃 이런 느낌이 있는데 끝자락에 드라이해요. 향에서 마른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서 그, 그 마분지 같은 거 있죠. 신문지나 마분지가 물에 젖었을 때 한번 쓱 이렇게 코에 스쳐가면 올라오는 그 젖은 종이향 그 있잖아요. 아니면 혹시 젖은 종이향이 아니라 그 마른 종이향, 마분지의 마른 종이향 같은. 사실 물을 좀 묻혀야 그 종이향이 확 이렇게 피어오르니까 물을 묻혔다고 표현하긴 했는데 하여튼 종이에서 올라오는 마분지 같은 향이 살짝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다고 평가해야 될지 왜냐면 그런 느낌이 나면 일단 감점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처음에 느껴지는 아까 말씀드린 꽃향기라든지 좋은 과일의 느낌이 캐릭터는 또 확실합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굉장히 달콤한 향도 따라 붙고요. 또 이건 맛을 보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4번 샘플은 아까 목련이라든지 향나무 이런 느낌이 좀 더 언급을 많이 했는데 물 부으니까 조금 더 조청이나 호박엿 달콤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해지네요. 5번 샘플은 5번 샘플은 아로마의 캐릭터를 잘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 부었을 때 좀 더 캐릭터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드라이 아로마에서는 다소 라운드하다고 느꼈다면 물 부으니까 그 단향들이 더 이렇게 강도 높게 올라오면서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추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더 선명해졌어요. 물 부으니까. 자, 브레이킹하고 본격적으로 플레이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언급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거 2번 샘플은 브레이킹 하니까 진짜 그 과일 주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과일 주스를 다 짬뽕 시켜놓은 듯한 과일 주스 같은 그런 향이 팍 이렇게 올라오네요. 목말라서 냉장고 문 열었더니 누가 간밤에 막 포도 주스, 뭐 오렌지 주스 막 이런 거 다 섞어놨는데 딱 갔을 때 올라오는 그런 향들. 믹스 후르츠 믹스 그런 느낌. 3번 샘플은 역시나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선명하고요. 4번 샘플은 브레이킹 하니까 다시 그 목련이라든지 향나무 그런 엔자이미틱 계열 향이 또 선명하게 팡 이렇게 쏟아져 올라오네요. 5번 샘플은 굉장히 마일드 커피는 이래야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라운드합니다. 긍정적으로 라운드해요. 굉장히 고소한 단향, 초콜릿 향을 동반한 견과류의 고소한 느낌. 굉장히 향에서부터 밸런스가 상당히 좋겠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한번 스키밍하고 본격적으로 플레이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르츠 믹스가 2번이었나요? 네, 2번. 2번 커피는 진짜 후르츠 믹스 그 느낌이 아직 맛은 안 봤지만 향만 놓고 봤을 때는 후르츠 믹스 그 캔 땄을 때 올라오는 향들. 아까 그 프로티하다라는 맛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랬죠. 2번 샘플.
프루츠 믹스 캔 딴 거 같아요. 무지사정에 확실하면 사러 간다는데요, 당장. 좀 더 지켜보시면 기다리세요. 아직 다 체크 안 끝났잖아요. 저번에도 그러셔놓고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 주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 끝까지 완전하게.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자, 한번 맛을 볼게요. 아, 이거 엘판타날 이거 1번 샘플요. 굉장히 답니다. 달아요, 아주 그냥. 정말 잘 블렌딩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런스형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블렌딩 해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첫 모금에 느껴지는 게 오히려 산미가 감지되는데 단맛에 가려져서 언급하기 약간 어려울 정도예요. 시럽 같아요, 정말로. 일단 조금 식을 때까지 한번 더 쭉 지켜보도록 하죠. 이번 커피 맛있네요. 프루츠 믹스 같아요. 과일 주스 같아요. 진짜로. 끝자락에 초콜릿한 느낌이 굉장히 선명하게 따라붙어요. 질감이 상당히 크리미합니다. 질감이 상당히 좋아요. 깔끔하고요. 산미톤도 확실해요. 점수를 여러 가지 산미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아, 3번 이것도 진짜 재밌네요. 달아요.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플로럴해요. 티피카 내추럴 커피인데 이 정도의 플로럴하면 약간 에티오피아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하고 정말 많이 좀 닮아 있는데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은 질감이 굉장히 꿀물 같아요. 끈적, 굉장히 깔끔한, 그러니까 꿀을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과일 맛, 농축액을 몇 방울 떨어뜨려 놓은 듯한 굉장히 일단 산미가 부드러워요. 2번 샘플은 좀 더 산미 톤이 선명하고 강도가 높게 느껴진다면 3번 샘플은 산미가 그래도 부드럽게 전달돼요. 굉장히 부드러운 복숭아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4번 샘플도 재밌네요. 4번 샘플은 아까 계속 언급했던 게 이런 엔자메틱 계열의 뭐 향나무라든지 목련 같은 뉘앙스 계속 언급했는데 조청, 호박엿 막 이런 것도 언급을 했잖아요. 일단 굉장히 시럽피한 느낌이 강합니다. 캐러멜 시럽. 캐러멜 시럽이고요. 약간 황설탕보다는 흑설탕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시럽피한데 끝자락에 약간은 꺼끌거리는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콜릿한 느낌의 첫 느낌과 끝자락에 남는 프루티한 피니쉬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재밌네요. 이거 5번 샘플 있잖아요. 제가 허니 프로세스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좋은 샘플들 골라서 커핑하니까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전부 다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답니다. 근데 5번 샘플은 계속 언급하지만 이 프루티한 시럽이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럽 같은 느낌인데 이 단맛 위주로 막 돌면서
사이사이에 과일의 느낌이 살아 들어가 있어요. 이 흐름이 진짜 구조가 좋은 것 같아요. 플레이버의 구조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과일의 그런 산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파파야나 그린망고 같은 그런 느낌의 적절한 새콤달콤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고 라운드예요. 단맛의 강도도 굉장히 좋고요. 뭔가 팍 튀는 느낌은 없지만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진짜 초콜릿 살짝 코코아 파우더 살짝 녹여놓은 듯한 그런 초콜릿향도 돌고요. 맛있네요. 자, 약간 식었으니까 좀 더 선명하게 맛이 감지가 될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또 체크를 해보죠. 2번은 얼마죠? 2번 니카라가 샘플이요. 키로에 15,500원입니다. 소분 가격. 이 하이브리드 품종. 최근에 니카라가 커피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커피 리브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니카라가 샘플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골라도 다 맛있어요. 장담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 눈 감고 한번 다 찍어보세요. 맛있습니다. 항의 전화 온다. 뭐 맛없으면 말고. 그럴 수 있죠. 저만 맛있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자, 이제 식으니까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맛과 향도 감지가 돼요. 컵노트도 좀 더 선명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번 온두라스 엘 플란테 같은 경우는 계속 잘못 말했네요. 엘 판타날입니다. 플란텔이 아니라 계속 플란텔이 입에 익어가지고 엘 판타날 1번 샘플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굉장히 산미 톤은 시트러스예요. 감귤류의 느낌인데 과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감귤 주스, 우리 조생 그 감귤 있잖아요. 지금 올해 조생 감귤 엄청 맛있는 거 아시죠? TV 다 보셨죠? 그 만남의 광장이었나? 뭐였지? 하여튼 그 백종원 대표 찾아가서 말 타는 거. 올해 제주 감귤이 진짜 엄청나게 맛있어요. 저도 먹어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는데 하여튼 그런 단맛과 시트러스함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는 그런 커피입니다. 시트러스하고요. 흑설탕 시럽 같은 느낌 감도는데 이 흑설탕 같은 시럽 느낌이 왜 그러냐면 약간은 쌉싸름한 후미가 있어요. 감귤류의 뉘앙스지만 굉장히 끝자락에 약간은 이 기분 좋은 비터 스윗, 그러니까 달콤 쌉싸름한 후미가 특징적이거든요. 카카오 닙스를 우려낸 차 같은 느낌도 연상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재밌는 게 첫 모금에는 흑설탕 시럽이라든지 감귤 주스 이런 느낌으로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몽 주스 같은 느낌도 살짝은 감돕니다. 자몽 주스 뭐 많이 드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분 좋은 비터 스윗 피니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블렌딩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런스형 커피 블렌드 잘 블렌딩 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 싱글인데도 가격은 키로에 소분 가격이 18,000원이라 좀 비싼 축에 속하지만 상당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싱글 자체만으로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단맛이 잘 받쳐주면 쓴맛도 그렇고요. 산미도 그렇고 신맛도 그렇고 항상 긍정적으로 단맛이 베이스가 된 잘 달라붙어 있는 밸런스 좋은 신맛이 결국에는 과일의 산미로 연결이 되고 쓴맛이 달라붙는다 할지라도 기분 좋은 비터스윗 피니쉬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참 맛있네요. 이번 샘플이 진짜 재밌는데 이게 좀 식어가니까 전형적인 산미 패턴인데 산미가 식어갈수록 좀 더 선명해지는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산미 톤은 거의 스파클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팡팡 이렇게 터져요. 침이 이렇게 쫙 고이네요. 슬러핑하고 나면 침이 쫙 고여요. 그래서 베리류의 산미 같은 그런 아로마로 시작했는데 입에 들어왔을 때는
약간 레몬이나 석류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석류 주스. 석류 주스도 과거에 한참 유행했죠.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면서 그때 많이 먹었는데요. 뭔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지만 하여튼 이 석류 주스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산미톤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밝다라는 거는 방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도가 너무 지나치게 세서 먹자마자 어우 뭐 이게 시큼해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석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산미가 강한 과일을 연상시키는 밝은 느낌, 긍정적으로 밝은 느낌이에요. 약간의 플로로라는 캐릭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히비스커스 차 느낌도 좀 들어가 있고요. 히비스커스 그 느낌 아시죠? 우려내면 아주 붉은 빛깔 우러나면서 먹으면 레모나 물에 좀 풀어놓은 것처럼 새콤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일단은 그 강한 산미 뒤에 따라붙는 초콜릿티한 단맛이 아주 좋아요. 초콜릿티함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 와중에 이 밝은 산미가 계속 입안에서 리플레싱 되면서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흐름이 깔끔하다. 그러니까 이 석류 주스 같은 산미에서 초콜릿티한 달콤한 플레이버로 넘어가는 흐름이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 스파클링한 산미톤 자체가 후미에 약간은 샴페인 마시는 느낌도 좀 듭니다. 아주 재밌는 샘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까 누가 사러 간다 하시죠? 무지 사장. 이 샘플 남아있으면 빨리 사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맛있네요. 이거 3번 샘플은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면 그냥 무난한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에서 자주 보던 캐릭터랑 닮아 있습니다. 에콰도르 샘플이지만 약간 다소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캐릭터를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 점이 재밌다면 재밌을 수도 있고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든데 라고 하면 또 그 점 때문에 점수를 못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특별한 느낌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일단 컵노트만 설명드리자면 3m는 굉장히 다양해요. 시트러스하고 감귤류 같은 느낌도 있고 사과나 복숭아 같은 산미가 부드럽게 감지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약간 지나니까 오디나 복분자 같은 진한 베리류의 찐득한 느낌으로도 좀 감지가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초콜릿티한 느낌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입안에 오래 그 오물오물 해보다 보면 청포도 같은 느낌이 좀 돌아요. 포도즙 같은 느낌이 돌아요. 상당히 재밌는 샘플입니다. 한 1분? 자, 4번 샘플 같은 경우요. 캐롤리나 시드라 같은 이거 상당히 맛있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 감귤 주스 약간 그 감귤 주스 같은 산미톤에 바로 따라붙는 번트 슈가 약간은 스모키하다 긍정적으로 약간 스모키해요. 이게 유니크하게 살짝 태운 크림 브릴레 위에 올라간 그 번트 슈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일단은 질감이 굉장히 크리미하고 밸런스가 무엇보다 좋습니다.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기가 막혀요. 정말 맛있어요. 맛의 전개가 계속 언급해드리죠. 정말 부드럽게 흘러가요. 여운도 좋은 편이고요. 꼭 추천해드립니다. 맛보십시오. 5번 이 샘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소 무난해 보이는 맛의 그런 향이라든지 첫 느낌이었는데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프루티함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개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첫 느낌보다 나중 느낌이 더 좋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샘플들이 정말 활용하기 좋은 샘플들입니다. 진짜로 좋은 커피들이에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좋다라기보다 오히려 더 좋아져요. 질감도 그렇고요. 바디감 이런 것도 그렇고 단맛의 무게감도 좋고 구조감과 여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막 자극적으로 인상적이고 팡팡 쏟아지는 그런 노트는 없지만 굉장히 묵직하게 안정감 있게 차분하게 듬직한 그런 캐릭터예요. 꼭 추천합니다. 에르마노스 발소 코스타리카. 이거 점수 나온 것들은 제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방송 시간이 약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야채는 원두 공지하고 끝낼까요?
네? 원두 이거 궁금하신 분들 더 자세히 아. 봐도 된다고 공지사항 주고. 어쨌든 원더룸 채널 공지를 확인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리뷰에 사용한 커피는 추가로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한 잔 분량으로 소분해서 5종 주문하시면 잔량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하고 발송이 가능하면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하셔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영상 또 한번 확인하시면서 같이 맛보시는 그런 기회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커피. 다음 주 커피 뭐 할지 아직 안 정해져. 네, 다음 주 커피는 아직 리스트 안 정해져 있고요. 올라오면 또 금요일에. 안내해드릴 미리 이제 인스타나 뭐 밴드라든지 또 저희 채널에 통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1시간이 또 어느새 다 됐으니까 여기서 커피는 오늘 또 마무리하고 다들 좋은 일요일 저녁 되십시오.